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라고도 할 수 있는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기자인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n분의 1법이다. n분의 1법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대표님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김영란법의 가장 근본 접대 문화 관련해서는 남한테 접대를 받지 말고 과도한 접대를 받지 말고 자기 몫은 자기가 내라. 예. 소위 더치페이를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가 과도한 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적어도 양심에 따라 처신하는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걸 막으려고 또 그런 신세를 지고 살다 보면 예. 어떤 청탁이 있을 때 요건에 안 맞는데도 들어줄 경우가 있게 생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많은 국민들 우리 사회가 김영란법의 전과 전후로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란법의 가장 큰 의미를 꼽으신다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뭘로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한 우리 사회의 오랜 부적절한 관행이 된 접대 문화를 바꾸고 남한테 접대를 받지 않고 자기 돈 내고 먹고 또 이 금품을 받지 않고 예. 소위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모든 법과 원칙대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는데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예.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정 경쟁을 할 수 있어서 젊은이들이 이 실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일자리 두고 할 수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 요건 능력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싱가포르 이강여 수상이 1960년대 후반까지도 또 홍콩도 아주 부정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우리 사회 이 정도보다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거죠. 거기는 뭐 3만 원이다 5만 원, 10만 원 그런 한도도 없이 금품 수수, 직무 관련성도 없이 또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 없이 그렇게 모두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아주 청렴한 공직사회가 돼가지고 소위 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선 법치주의가 확립돼서 세계 인류 국가로 갈 수가 있었던 거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법치가 흔들리면 소위 젊은이들이 실력을 쌓기보다 연주를 만들어대 허비하고 다닌다 이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을 보면 사실 대형 사고, 세월호 사고 또 그 이후에 터진 모든 사고가 근원을 살펴보면 법과 원칙대로 이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이제 공감하면서도 과연 실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적용 대상만 해도 이제 400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400만 명이 직접 적용이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 식사를 한도를 넘어서 제공하는 사람은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온 국민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무슨 이익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빠졌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것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선 국회의원들 자신이 선거구민 청탁을 좀 들어주고 하려면 자기들은 그것은 부정청탁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이 사회 지도층의 인사가 할 일은 아니죠. 자기들 스스로부터 엄하게 다스리고 밑에 따라오게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직 뭐 우리가 김영란법을 시행을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요식업계라든가 뭐 농축산 농림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서민 경제가 좀 위축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사실 일시적으로는 충격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접대 문화 변화라 이런 걸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식당들이 외국에 비해서 좀 고가 식당이 많습니다. 거품이 좀 끼었다. 거품이 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또 농축산물도 저 한도 내에서 5만 원 한도 내에서 뭐 잘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충분히 소비 위축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좀 다소 혼란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적응해 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과연 이 부분이 직무하고 관련성이나 연관성이 있으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가 어느 부분이 과연 직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냐라고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축적된 대법원 판례가 아주 잘 확립이 돼 있어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직무 관련성에 관해서. 직무 관련성에 관해서는 네. 뭐 예컨대 그러면 뭐 지금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 또 직무 관련성에서 100만 원이 이제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100만 원 뭐 좀 넘었다. 뭐 105만 원 썼다. 뭐 이랬을 때 뭐 이런 논란은 어떻게 해요? 형평성 논란 말씀하시나요? 예. 예, 사실 입법 과정에서 99만 원은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저 처벌을 안 받고 과태료만 받고 예. 네, 101만 원, 100만 원이 넘어가면 형사처벌 받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 100만 원을 어떤 기준선으로 해서 부패 척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예. 100만 원이 넘으면 형사처벌하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생긴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시행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다. 좀 더 세련되게 예. 다듬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부작용이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기대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적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또 하나요. 지금 이제 법 시행 전인데 국회 같은 데서는 이미 변화가 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보니까 예.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10,000원짜리 카드로 자기 각자 결제하고 또 직원들 수행한 행정부처 직원이 행정실에서 일괄 결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변화 아닙니까? 이거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느냐. 이른바 무슨 서로 어느 적에는 뭐 란파라치다 해서 김영란법의 신고만을 위한 뭐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원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줄여가야 될까요? 그거는 저도 봤는데 예. 란파라치, 파파라치 문제는 사실 김영란법의 그 위반자를 신고할 때 자기 실명으로 해야 되고 또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예. 증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잘못하면 정보보호법에 걸리니까 예. 협조를 못 받을 거고 또 사실 그게 그 식당에서 위반된 사람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보상받을 이익이 얼마나 될지 저는 그건 의문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별로 그런 부분들은 실익이 없고 예.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김영란법에 이제 내부 고발 제도가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고발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그대로 준용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준법 경영을 하기 위해서 예. 직원들이 고발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하고 또 이 사람들 고발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슨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예. 또 비밀 유지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좌천시킨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 사실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사실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는 이제 청탁을 좀 막고 금품 수수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법인데 이른바 음식값 3만 원, 선물비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쪽에 너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근본 취지가 좀 가리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한도를 정해놓으면서 좀 그런 우려가 생기고 하는데 좀 더 깨끗하게 하려면 일체 금액 한도도 정하지 않고 그저 관행에 따른 정도라면 봐줄 수 있는 우리 고유한 미풍양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배상규. 예, 그런 정도로 해서 하면 사실 선진국의 경우에 그런 한도를 안정하고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공직자만 할 게 아니라 예. 또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들어간 거 그거가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법집행이 아주 뭐랄까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네. 또 적용 대상을 정하고 집행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심플하게 해주면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제 우리 김영란법이 이제 바로 내일 오늘 이제 자정부터 이제 적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사회 앞으로 변화 또 김영란법을 계기로 어떤 부분들에 좀 우리가 스스로 고쳐가야 될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 김영란법은 부패를 방지하고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소위 공정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원칙을 무너뜨린 이러한 관행들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법입니다. 이제 이것이 잘 되면 우리가 예. 선진 인류 국가로 다가가는 거고 잘못되면 실패하면 우리는 2등 3류 국가로 추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특히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예. 솔선수범하고 좋은 징조는 어느 기업들은 이미 그 하청업체들로부터 협력업체들로부터 예. 일체의 향응이나 접대, 금품 수수를 받으면 처벌을 한다든가 윤리강령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온 국민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네. 부작용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대처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일부 부작용도 우려가 되지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자 그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영무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